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공동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쭉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건축 이야기, 건축 시공 이야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짓고 살아본 이제 새 집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사실은 요 땅콩집, 목주주택 땅콩집 나오기 전에 숨어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요 집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찌됐든 스틸하우스 접고 콘크리트, 그래서 거의 준패시브 단열에 목숨 건 집을 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 집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제가 이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 여기서 우리 딸 아이의 이제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했고 당연히 이 집은 뭐 춥고 더웠지만 뭐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즐거웠고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을 진 거죠. 두 번째 집을 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살이 된 아이가 아토피가 생겼어요. 아토피가 분명히 이 집에서는 없었거든요. 이 집에서는 없었는데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집이 크고 뭐 테라스 하우스를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아토피는 어떡하라고? 갑자기 그 전에 있는 집은 아토피가 안 생겼는데 이 집은 아토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구나, 콘크리트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콘크리트 레미콘이죠. 레미콘 공장에서 가져오는 콘크리트의 그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그래서 이상하게 옛날 아파트는 아토피가 없어요. 재미있는 게 그게 뭐 긴밀하지 않다, 뭐 바람이 많이 드니까, 우풍이 심하니까 어떻게 아토피가 심하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의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피부가 강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습기 문제가 있어요. 여름에 너무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콘크리트 집이잖아요. 콘크리트 집의 단점이 겨울에 가습기를 틀어야 돼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건조한데 이 콘크리트 자체가 습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갈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떤 집을 질 거냐를 이제 고민했는데 목조주택이었어요. 봐요, 스틸 했지, 콘크리트 했지, 다음에 목조밖에 없잖아. 근데 재밌는 게 불나면 어떻게, 썩으면 어떻게, 물에 약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뭐 삐딱거리고 뭐 틀어지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전문가인 저도 재밌죠. 전문가인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조주택을 시도도 안 한 겁니다. 왜? 목조주택은 옛날 건축물이고 새로운 건축물은 스틸이고 콘크리트야. 목조는 옛날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생각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그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전문가인 저도 목조는 절대 안 돼,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콩집 짓기 전에 세 번째 집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남양주의 에코빌리지라는 4층 목구조예요. 4층 목구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조를 배우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어서 목조를 가리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우드라는 데를 소개를 받았어요. 캐나다 우드에 그 정태욱 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목조를 배웁니다. 배우고 나름대로 목조를 배웠잖아요. 배운 다음에 실습이 필요하잖아요. 실습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었어요. 남양주 에코빌리지 이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도시 근교 생태마을 개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아시아에서 아시아에 이제
펀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 하나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다 투자하는 거죠. 아시아.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의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 정태욱 소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건축계에서도 특히나 목조 시장에서는 좀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뭐 경험도 없는 갑자기 광장건축의 이현욱 소장이 목조를 접은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주냐. 근데 모르겠어요. 정태욱 소장님은 저의 뭐 어떤 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남양주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 단지예요. 그 다음에 4층을 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4층.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1층, 2층이 한 집이에요. 그 다음에 3, 4층이 한 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서 내려가고 중간에서 올라가는 아주 재밌는 집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4층 목구조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은 바꿨어요. 2층에서 4층까지 내화 구조가 되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에 맞게 제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에코빌리지다. 그래서 여기가 이 그림을 저는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모델하우스 여기나 짓자. 모델하우스 여기나 져서 성공하면 대박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찌됐든 4층 시장을 점령해야 된다. 단독주택보다. 그러니까 그거 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되고 아시아에서도 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평지붕이었어요. 평지붕이었는데 이제 선정이 되고 스타디하면서 경사지붕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방수 뭐 디테일 되게 많이 연구도 했는데 결국은 방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경사지붕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붕 있는 테라스로 가자. 지붕 있는 테라스. 여기 테라스인데 밑에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비가 새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지붕 있는 여기도 밑에도 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실이 있잖아요. 근데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덜하지 않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이 시간을 빌어서 캐나다 우드 진짜 감사하고 정태욱 소장님 특히 그 열정 저를 갖다가 막 목조를 왜 안 하느냐 아니 불나면 어떡해요 다 죽어요 맨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거 다 썩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그분은 황당하죠. 아니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따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지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집을 지면서 참 재밌고 판넬라이징하고 뭐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했고 여기 이 집을 질 때 4개월이 뭐야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제가 매일 출근을 해요. 매일 출근하고 여기 현장에서 같이 밤도 새고 여기 접니다. 멀뚱히 서 있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감리를 치고 설계 감리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접니다. 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개고생 많이 했고 나름대로는 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좋았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제가 배운 이 지식 저는 제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후배 건축가나 설계 시공 쪽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도움이 되길 바라서 제가 책도 썼지만 책보다는 그냥 이 유튜브라는 시장에 영상이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집을 짓고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걸 지면서 5개월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춥고 엄청 힘들었는데 겨울에 졌어요. 진짜 추웠습니다.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이때 제가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일기를 5개월 동안 썼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정태욱 소장 그 캐나다 우드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층간 소음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 순수 목조입니다. 목조죠. 그 다음에 여기 잘라서 여기에 한 집과 여기 한 집 있죠. 여기에 층간 소음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기본이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한 게 층간 소음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안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집이 큽니다. 생각보다 집이 커요. 그 다음에 땅 면적도 넓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5억. 심지어는 층간소음도 해결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소비자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이 목조로 4층을 지으셨는데 이게 괜찮아요?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앞서간 겁니다. 개고생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제가 진 겁니다. 저는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고 5개월 만에 일기를 썼고 결국은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어깨가 되게 무거웠죠. 이걸 완성을 하고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남양주 에코빌리지를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패를 해요. 결국은 이 집은 2년 만에 철거가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아니 이 집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졌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토지는 땅이라는 건 뭐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땅은 매각이 되고 이 집은 철거를 조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원하진 않으니까. 그때 참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집을 분해해서 가져가고 싶었어요. 분해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캐나다 우드 입장도 있고 정태욱 소장 입장도 있고 우리나라의 목조계 이제 눈도 있었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구나. 그럴 줄 알았다. 뭐 경험도 없는 젊은 건축가한테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개월 동안 쓴 이제 일기장을 봅니다. 그동안 이제 5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썼던 그 일기장을 보니까 힌트를 얻어요. 힌트를. 나름대로는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 추운 날에 5개월 동안 일기장을 봤는데 공사 날짜를 세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연구도 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연습도 하잖아. 잘못 만든 건 더 고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방수는 이게 아닌 것 같다.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회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잖아요. 이 시간이 5개월이 걸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시공한 날짜만 세봤더니 2달이었어요. 2달. 사실은 3개월 동안은 고민이었던 거죠. 고민. 이걸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원래 설계는 이거였습니다. 지붕이 없는 모던한 주택이었죠. 모던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서가 이상하게 모던 하우스가 인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던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결국은 이제 뭐 지붕을 다시 덮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세이브 해야 되니까 내부에 이제 석고 치고 비닐 치고 단열을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보니 2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한 달 만에 집을 지으면 이게 3억 5억에 실패한 거거든요. 이때 분양할 때 이게 코엑스에서 분양했습니다. 그 전시관도 얻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3억이 안 돼요가 많았어요. 3억이 안 돼요? 소비자의 리즈는 3억이었던 거예요. 3억이면 내가 단독이면 내가 5억이면 내가 살게. 그냥 땅에 단독만 하나 있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는 금액이 안 맞아요. 이거는 요즘만 5이고 그럼 다 사세요. 10억. 다 샀어요. 10억.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이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3억에 집을 공급하면 단독 시대가 오겠다. 목조주택 단독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에 고민을 한 게 땅콩집이었어요. 그래서 4층으로 올리기에는 공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2층에
달아. 근데 두 집을 해야 돼. 왜냐하면 토지 효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두 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플렉스 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 집이 3억, 요 집이 3억에 맞춰서 땅콩집이라는 상품이 나와서 이게 이 집이 완성되고 1년 만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서 저는 사실은 캐나다 정부나 캐나다 우드 그다음에 정태욱 소장한테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목조시장의 10배를 키웠습니다. 목조시장에서는 절 모르는 분이 없으시는데 현장에서는 다들 저를 다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현우 소장님이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현우 소장은 광장건축의 대표로서 설계만 하는 사람이다. 설계하는 사람은 잘 모른다라는 게 많아요. 시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래서 저 경험 많다고 지금 제가 이거 지면서요 5개월 동안 개고생하고요. 나름대로는 캐나다 가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신 분들이 제 나름대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따라주시길 바라요. 제발 좀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쟁이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건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이쁘네 이런 건 따라하시면서 디테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테라스 하지 마세요는 왜 안 따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쫙 이 에코빌리지가 5개월 동안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건축주한테 도움이 되는 그 영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조주택에 지금 많은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효율적인 집을 짓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